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상담소입니다. 이름하여 단짠 서민 상담소.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어벤져스 분들이죠. 외신 담당 아나운서 신새벽 아리랑TV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새벽입니다. 네, 정말 요즘에 활기차 보여요. 요즘에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는 아유, 축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늘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와, 아주 지금 대단하십니다. 미리 얘기해도 되나?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원을 잘 안 가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대학원에 가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학부예를 불타시는 네, 거예요. 이제 9월달에 이제 가게 됐고요. 네.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서. 대학원 합격도 축하합니다. 네, 방금 축하 인사를 건넨 분이죠. 을들을 위한 지킴이 김원식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속도 위반을 했는데요. 속도는 지켜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에 또 방금 오다 보니까 또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참 약한 곳을 이렇게 많이 전염시키는데 네. 이 노약층을 지금 다시 코로나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 우리가 한 분을 더 기다려야 되죠. 네. 을들을 위한 행동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 불이 나게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 강화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짬짬이 감염 비율이 좀 여전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안심할 수가 없죠. 오늘에도 이제 50여 명이 확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상 공간으로 지금 코로나가 침투를 하고 있어서 확산세가 엄청 폭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곳곳에 이제 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방역 강화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건 아직 발표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정부를 대표를 해서 일단 발표를 했고 또 이후에 방역 당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을 더 방역을 강화할 것인지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우리 국민 모두 생활 방역 단계로 우리가 지난 5월 6일부터 들어갔는데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등교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0시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56명 확진자 중에서 지역 감염이 43명이나 됩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또 어린이 학대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3956님 요즘 어린이 학대 문제로 마음이 아픈데 최근 또 숙취 운전으로 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또 소식도 너무 안타깝네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리는 동안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진즉에 와 있었는데요. 예, 네, 전 유튜브로 국민 지금 재난지원금 예. 정말 많은 성과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호소를 하고 다니는 안진걸입니다. 네. 현재 고용안전지원금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4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곳곳에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하시면요, 우리 세 분 어벤져스 분들 훈남훈녀라는 표현이 요즘에 좀 그래도 요즘에 좀 아직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쓰죠, 그죠? 네, 세 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977로 문자,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세백 아나운서, 미국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 한 두세 주 동안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후끈거렸던 것이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 내에서도 경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우선은 그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9일에 현지 시각으로 9일에 고향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서 장례 500여 명이 이제 참여한 장례식을 이제 끝으로 이제 영면에 들어갔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하게 된 이유가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가 보니까 미국 내에서 경찰 개혁에 관련된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몇몇 전문가들은 이게 도덕적 상처다. 이게 도덕에 의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사망을 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제 보면은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안을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왔고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의한 검찰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초크홀드, 그러니까 목 조르기 금지, 조지 네.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유죠. 그리고 보디캠 착용 의무화, 그리고 면책 특권 제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디캠이라는 것이 경찰의 몸에 몸에 카메라를 착용을 달고. 하고 예. 또 이 면책 특권을 이제는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에도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을 그렇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면책 특권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파워가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제한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종 갈등을 좀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소장님. 네. 우리가 이게 금방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또 인종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경찰관에서 얼마 전에 6월 항쟁 33주년이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종철 여사 숨진 그 물고문 현장,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네. 어떻게 말하면 목조르기로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 같은 희생이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요구한단 말로 수없이 많은 민주투사 대학생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지 민중을 향한 몽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는 경찰 개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많이 또 좋아지긴 예, 했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은 많이 나아졌는데 네. 검찰 권력이 너무 아. 직권남용이나 직무에 심하다 이런 비평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저는 다만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저 그 유명한 캠페인 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발음 어떻습니까 신세백 선생님?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더 블랙 Lives 라이브스 Matter. 매터. 개인 PR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아니 개인 PR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 구호니까 네.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동참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게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연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팎에도 네.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우리 안팎의 그런 차별과 편견도 같이 성찰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공동체 서로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되잖아요. 이 차별과 편견은요 반드시 또 다른 차별과 편견과 보복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하는 당사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하는 사람만 안전하지 않은 게요. 예. 아니라요. 김철 의원님 경찰 개혁 이야기했고 네. 우리는 또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경찰 개혁도 필요하죠. 근데 네. 급선무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먼저 이렇게 급선무로 나왔는데 사실 미국의 경찰 개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경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뭐냐면 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의회가 이 경찰청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 중단 삭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아까 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저는 백남기 농민이 이 사망을 했을 때 경찰이 정말 많이 잘못했거든요. 네. 정말 그때 해체 수준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은 한 번도 이 잘못에 대해서 해체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이에요. 이렇게 뭐 검사의 기소 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휘, 검사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연방 검찰하고 그다음에 주검찰하고 지역 카운티의 검찰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개가 다 상호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다 수직적 구조로 하나로 다 이게 지휘 진도를 받아서 검찰총장이면 하나의 자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행정부에 검찰이 들어간 이유는 행정부라는 건 결국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구성이 선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의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범죄 수단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의미에서 행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야합을 해가지고 그 정권과 검찰이 하나의 어떤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행정부 권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네. 검찰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에는 반드시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명식 변호가 이렇게 뭐 중요하고 또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데 한편으로는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화평론가가 아니라 시사평론가로서 아니요, 아까 안 대단하다는. 소장님께서 대중문화를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정책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네. 사회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너무 이렇게 막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데 이러면 검찰 개혁은 검찰 출신들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네. 또 검찰의 어떤 폐해를 잘하는 분들은 찬성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심화시킨 게 검찰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네. 다면 이 부분은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권한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견제가 되고 축소가 되는 과정, 민주주의 과정에서 되게 한 다음에 네.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개혁해야 되거든요. 네. 제 아무리 검찰권이고 사법권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주권 아래에 있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사법부 독립, 검찰국 독립이 네. 국민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재벌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한 거거든요. 우리 네.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건데 어느 순간부터 재벌하고 권력하고는 아주 친하면서 국민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예.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맞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검찰 기준으로 이게 개혁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이념을 다 있느냐. 떠나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접근하면 저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단짠 서민상담소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원식 문화평론가, 신새벽 아시장TV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새벽 아나운서,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외신 한번 알아볼까요? 이 가짜뉴스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네.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유럽연합 이제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낸 리포트에 그러니까 보고서죠. 보고서를 네. 발표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EU가 가짜 뉴스라고 밝힌 이제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요양원 직원들이 환자를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사망자가 프랑스 내에서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 국회의원이 이제 WHO 총재한테 인종 차별적인 비난을 했다. 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EU 집행위가 이렇게 두 나라를 지목을 한 이유는 민주적인 토론 약화, 사회적 네. 양극화, 악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을 추구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EU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이렇게 저격을 한 적은 있지만 중국을 거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좀 사이를 이제 좋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조금 나아질 것 같았었던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지금 네. 악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이번에 좀 미국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미국 편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뭐 가짜 뉴스가 흘러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안 소장님, 예. 우리도 이 코로나19 지난 3월, 4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예. 무엇이 가짜 뉴스인 것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페이크 뉴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페이크 뉴스. 네. 예,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영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신세배 아나운서니까 이렇게 영어 발음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언론이나 정치인은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착하셔가지고 언론이나 정치는 설마 거짓말을 안 하겠지 하면서 일단 믿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네. 호락호락하지 않고 당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결국은 사회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서 굉장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권력의 어떤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네. 실수로
팩트가 아닌 부분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면 신세벽 아나운서는 저 같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네. 열정적으로 권력 비리를 캐다가 일부 실수가 있은 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 누가 봐도 정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도 그 앞 페이지만 보고 가짜로 이렇게 뭐 정말 황당한 것으로 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의 인격 살인하는 일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진보 언론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짜 뉴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이라는 제4부의 기능과 사회적 공개 기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취약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가짜 뉴스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법안을 했던데요. 그 댓글을 보면 왜 3배냐. 무제한이나 10배 이상은 돼야지 가짜 뉴스가 근절된다. 알겠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들도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데 네. 금방 가짜 뉴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걸렸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국민들도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더 이상 돈을 노리고 그런 짓은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짜 뉴스에 관련돼 가지고 언론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가짜 뉴스가 뭐냐, 네. 그리고 그걸 통제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나 뭐 예를 들면 SNS나 이런 데서는 의사 표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주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가 중요하거든요. 주류 언론은 결국 그걸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류 언론들이 편승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오히려 행정부가 그 필터링을 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곳은 말씀하신 징벌적 보상을 뭐 3배, 4, 5배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된다 하더라도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언론 기능이 제대로 네.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단순히 이것이 가짜 뉴스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가짜 뉴스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또 오늘 상담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전희수님께서 예. 수입이 없어서 오래 하시던 뭐 사업, 장사를 폐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줬지만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네. 100만 명 정도의 대상인데요. 특수고용 노동자, 네. 영세 자영업자, 네. 프리랜서, 그다음에 장기간 무급휴직 중인 분을 대상으로 네. 합니다. 요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치시면요. 전희수 선생님 홈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이든 PC든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했다더라도 연소득이 네. 그 기준 이상이거나 매출 감소액이 좀 작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분은 긴급 재난지원과 달리 특정 아주 어려운 100만 명만 추려서 주는 거라서 네. 그 절차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이라면 지금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70만 원씩 140만 원 2번 주는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는데 네. 지금 중소상공인들은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왜 서울시만 140만 주고 다른 지역은 안 주냐. 왜냐면 우리 TVN 특히 전국에서 많이 들으니까 네. 해당 지자체의 그런 정책 제안은 서울시처럼 같이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제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추석 전에 100%든 50%든 1차 지원금에 그 비슷하게 줘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또 국민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드시 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신세병 아나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외신 소식 하나 좀 알아볼까요? 미국은 5월이 이제 졸업 시즌인데 그렇죠. 얼마 전에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예. 이번 미국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졸업 축하 연설이 크다는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최근에 이 졸업식 분위기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우선 그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셸 오바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네. 조지 플로이드 관련해서 이번에 인종차별에 관련해서 졸업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 내 이제 사람들이 좀 분노를 가지고 정치 참여를 할 것을 호소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달이 이제 미국은 학기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졸업식이 굉장히 크게 열려요. 네. 되게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에 모여서 음. 하는 정도지만 미국에서는 뭐 파티부터 시작해서 페스티벌이군요. 네, 거의 페스티벌 수준이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졸업식 시즌이었어요. 아, 졸업 주간. 주. 예. 졸업 주간. 예. 그래서 뭐 상 받는 주 있고 같이 파티하는 주 있고 예. 뭐 하는 주 막 엄청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서 큰 축제인데 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아. 코로나. 예,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이제 다 축사를 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화상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친구들을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아쉬우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인사를 한다든지. 아.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상 졸업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한 학생들과 가족을 위해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등의 이제 특별 연설자들이 등장을 해서 와.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네, 졸업식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위하면서 또 한인 상가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예. 빨리 좀 잘 회복이 됐으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하고요. 김평동관님, 이 졸업식은 하는데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청년 세대가 뭐 3포, 5포 이전에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취업하신 분들이 한 3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년 만에 가장 안 좋은 고용 구조고요. 네. 19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1.4%나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예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어떤 면접이나 이런 시험 제도라도 취업은 혹은 고용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업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고용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도 이 교육이나 훈련에 관련돼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제발 해고하지 마시고요. 고용 유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정규직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업 쪽에는 쉽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응이 좀 필요한 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신세백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에 좀 연장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입학식을 2020 세대들이 못했어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학 주간에 아니면 9월에 들어서 가지고 제발 뭐 3월 달이 아니더라도 입학식은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상처를 치유하는 구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안수장들 네.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저는 거예요. 그 입학식을 못했으니까 입학금은 돌려줘야 된다는 호소를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고 선후배도 못 만났고 동아리도 가입을 못하고 네. 있고 학회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파 아시죠? 개파. 네, 개강 개강 파티. 개강 종파, 파티. 종강 파티. 아. 전혀 네. 못하고 있고 1학기 내내 개파, 온라인 수업하고 종파.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입학금은 100% 돌려주고요. 네. 등록금은 최소 한 달치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네. 장학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맞춰가는 즈음에 지금 예. 등록금 환불 주장이 많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더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유튜브 질문으로도 지금이 기말고사 시즌인데 평소 네. 같으면 2월 둘째, 셋째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개강이 연기돼 가지고요. 지금 막바지 강의하고 있는데 막바지 강의를 할 것도 뭐냐면 또 온라인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네. 강사들이 교수들이.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 대부분 직접 찍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장비라도 누가 찍어줘야 되니까 네. 프레젠테이션 파일에다가 음성을 탑재해서 올립니다. 그게 동영상 전환이 되거든요. 학생들은 그냥 프레젠테이션에 강사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수업에. 아하. 아주 지루할 거예요. 수업의 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과 정부 당국이 등록금의 한 달치 등록금 정도는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학생들에게 네. 10,000원짜리 식사 쿠폰을 온라인으로 발송했습니다. 밥도 못 사줬는데 수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학생들도 정말 힘내셔라. 힘든 거죠. 그리고 안진걸 장학금. 부모님들은 안진걸 장학금요. 네. 부모님들은 어렵게 또 등록금 마련해서 또 자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등록금 관련해서 좀 좋은 해결책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로 세비야 FC 엔조 마레스카님, 네, 2차 재난지원금 만약 정부에서 추가로 주면은 금액은 얼마 정도 줄까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준범님도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2차 지원금 가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100%를 달라는 의견과 50% 네.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지금 팽팽한. 왜냐하면 이제 재정 규모 보면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 국민적 동의도 조금 더 거쳐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안 소장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이 짧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예.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될지 이게 나와 있는데 잠깐 짧게 소개해 예. 주시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는 생산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네. 입법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입자들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4년으로 보장하자는 법, 6년, 10년까지 하자는 법, 그다음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올려주면서 꼬박꼬박 잘 내면 5% 이상 안 올리되 원하면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법 등이 제출돼서 이게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논쟁이 매우 건강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건물주들 입장에서 아니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 그러면 임대료만 잘 내면 나도 5%씩 올려받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보통 영유아 때 6년, 6, 7년, 초등학교 네, 때 6년, 중고등학교 알겠습니다. 6년, 대학교 6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6년 정도는 학자하고 교육하고 맞춰서 네.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이제 가야 된다고 예, 봅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